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바이오주 사이에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평가된 바이오주가 급등하고 있고 혹은 새롭게 추가한 바이오 사업이 부각되면서 또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7 종목으로 저희가 웰바이오텍을 선택해봤습니다. 원래는 가죽 원단을 제조하는 YB로드라는 이름의 기업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바이오 사업에 무게를 실겠다고 하면서 웰바이오텍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오늘 이름 바꿔 단 지 첫 번째 날인데요. 17% 급등하면서 4,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탑6 종목 솔고바이오인데요. 지난 연말에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2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탑5 종목으로 현대차를 선택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만났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한 2.6%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엘리엇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대차 그룹에게 요구했다. 이것 때문에 주주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샘인데요. 반면에 한샘은 오늘 시장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 거고 한샘의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5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게다가 2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15%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나노스인데요. 원래는 광학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코스닥 15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97.5%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케이블 TV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 넘게 상승하면서 3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탑1 종목으로 저희가 유비벨록스를 선택해봤는데요. 스마트 카드 그리고 IC 칩이 달린 카드의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오늘 크게 상승하고 있죠. 중국의 수주 물량이 1분기, 한 분기 동안에만 작년 연간 수주 물량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키움증권에서도 중국 수주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 넘게 오르면서 1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희가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유비벨록스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의 스마트 카드의 주문 물량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일단 네. 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카드에 대한 매출 자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뉴스 자체가 2017년 3월 27일 그리고 4월 1일 이때부터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국에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체국에 해당하는 네. 그런 기관과 그리고 점유율 1위의 업체 1위 은행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였어요. 근데 1년 동안 사실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매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동안 사실 없던 뉴스는 아니었고 네네. 대신 그 추이를 좀 지켜봤던 부분 그리고 이 뉴스를 어느 정도 주가에 이용하고자 했던 다수의 세력들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일부러 주가를 좀 더 끌어내리는 인위적인 힘이 좀 더 작용했지 않나라고 또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부터 이런 뉴스는 있었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주가가 1년 동안 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러니까 10,000원을 중심으로 그냥 등락을 오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확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본다면 크게 이슈가 되거나 더욱더 커지기는 조금 애매하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폰이 결국에 스마트 카드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이라든지 아니 전자결제 관련주고 이슈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스마트 카드만을 만드는 회사에서
입장에서 뭔가에 대한 재료로 모멘텀으로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이 단일 재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1년 동안에 이 재료를 주구장창 이용을 하면서 주가는 못 올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재료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저는 좀 더 보일 수 있다라고 네네. 판단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서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계속적인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뉴스로 인해서 뭔가에 대한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마련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숫자로 보니까 네. 1000만 장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작년 네. 한 해 동안 수주 물량 받았던 게 그쵸. 중국에서 1000만 네. 장 정도가 됐었는데 올 1분기에만 1300만 장의 네, 맞습니다. 이 네. 주문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1분기에만 그랬으니 뭐 나머지 3개 분기 동안 얼마나 또 많은 주문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아프리카 TV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그동안은 인터넷 방송으로만 상당히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케이블 TV를 또 개국한다고 해요. 네. 다행히도 저희 경쟁사는 아니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실적에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사실. 네네. 우리가 이 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유지를 하는 것은 그만큼 매출처를 어떻게 해서든 다변화시켜가지고 꾸준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다른 라이징 스타를 찍어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아프리카 TV라고 하면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로 뭐 지금 케이블 방송까지 다시 한 번 더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결국에는 그런 부분 자체에서의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에 현재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게 또 네.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의미가 있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중립적인 시각에서 뭐 네. 물론 아프리카 TV에서 광고가 들어올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1인 방송이 아프리카 TV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뭐 심지어 우리가 MT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네. 저도 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네. 전문가 방송도 다 인터넷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 자체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고점이었던 34,000원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는 뚫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차라리 지금의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뭐 내일 당장은 상승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좀 더 힘들 수 있는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글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는 게 더 나을 네.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정리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나노스도 한번 볼게요. 제가 그 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노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나노스의 상한가를 보면서 아마 기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주주가 지금 97.5%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어쨌든 왜 올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게 오르면 제일 궁금하죠. 네네. 이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연락 한번 돌라고. 네, 진짜 신기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걸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노스가 우리가 이제 홀 센서라든지 아니면 OIS라고 해서 이제 자동 조리개라고 하죠. 우리가 초점 조절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사실 상당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요건에도 해당해서 네. 거기에 대한 부분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사회생으로 살아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광림에서 지분을 대거 사들이고 거기에 쌍방울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 최근에 또 베스트 마스터 1호 투자 조합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네네.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 자체는 2% 남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통 물량이 전
연산적으로는 그게 2%라고 하지만 또 여기에서 또 자사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0.5%인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과연 살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이 또 때마침 4월 1일, 2일 날 개시를 했던 게 바로 주식 분산 기준 미달 기준에 해당해서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소를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기일인 15일을 지금 오늘까지 4월 17일까지는 뭐 지분에 대한 매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장마치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거기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뭐 오늘까지는 기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리면서 저는 글쎄요. 뭐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그 나노스 자사주가 지금 현재 0.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나노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보죠. 한샘입니다. 한샘이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았길래 이렇게 15%나 밀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일단 별도 기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56.3%가 감소했고요. 매출은 5.5%가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매출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인테리어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뭐 17년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착공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거기에 또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시장이 상당히 커졌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샘이 주가적인 부분 또는 수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가치적인 부분이 많이 달성이 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비해서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제품을 예전에는 10,000원에 팔던 것을 지금은 8,000원 주고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경쟁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한샘이라고 하면 고급화 이런 전략이 통했다면 지금은 좀 더 저렴한 부분으로 실용적인 인테리어가 곽강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트렌드가 지금 이 한샘에게는 주가에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난 2개 분기의 실적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실적이 보여주는 것이 시장 트렌드가 요즘에 한샘만큼 고급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보여주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또 한샘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테리어 부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이 브랜드를 꼭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남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작용하는 하락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의견은 좀 말씀으로만 좀 해주시겠어요? 낫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낫바이오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샘에 대해서는 낫바이오 의견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토픽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총 4가지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앞으로 가장 강할 것 같은 종목 한 가지 골라봐 주시면요. 네, 뭐 유비벨룩스. 유비벨룩스. IC카드, 스마트카드 만드는. 네, 뭐 올해 안에 뭐 일 내겠죠. 뭐 아니면 뭐 돈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토픽으로 유비벨룩스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효과와 마감 종가 분위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장중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동시효과 부근에서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13% 하락한 2,454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00선을 웃돌면서 901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5개 종목 모두 일제히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특히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2.82%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셀트리온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도 이 맥을 못 추리면서 0에서 1% 내림세가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하락은 코스닥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같은 경우에 하락 쪽으로 좀 나타났었는데 신라젠 다시 1.46%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의 급등세가 두드러집니다. 2.95%까지 뛰어오르면서 23만 4천 원에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개발 중인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재료로 작용하는 걸까요?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장세가 바이오주 안에서는 나타나는 모습 좀 살펴보셨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4월 17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시리아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장중 매도 움직임에 반락했죠. 0.12% 하락한 2,454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대형주가 크게 내렸고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오르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900선을 터치했습니다. 마감은 900선보다 조금 더 웃돈 90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거래 영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짙었습니다. 2,854억 원의 순매도 우위, 하락했던 대형주 중심으로 팔았고요. 업종으로는 제조,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를 팔았습니다. 개인 이에 맞서서 2,193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오후 들어 안정적인 수급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진 않았고요. 적극적인 모습 찾기 힘들었죠. 개인 외국인 쌍끌이 매수 100억 원대 하는 가운데 기관은 71억 원의 순매도 우위로 포착이 됩니다. 자, 한편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1.81% 업종 지수도 내렸는데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나란히 1에서 2%의 내림세, 한미약품도 1.71% 내림세를 시현했습니다. 유한양행은 1.82% 강세로 엇갈리는 주가 행보를 보였습니다. 테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섹터가요.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국회 보조금 추가 편성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더니 삼화전기 같은 경우 13.51%까지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 모톤이 6.47% 강세 흐름, 삼화전자, 성창, 오토텍, 유니텍까지 나란히 4%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